예, 두 번째 주제 넘어갈 텐데 어제 말이죠. 그 백서 특위, 그 총선 백서 특위 하고 그 공천관리위원들 면담이 있었어요. 근데 공천관리위원이 10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10명. 근데 10명 중에 참석자가 몇 명이냐? 딱 3명. 정영환 공관위원장. 그다음에 그때 현역 의원 중에는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을 했었죠. 예, 그다음에 이종성 의원. 이렇게 3명만 참석을 하고요. 당시 사무총장으로 또 공관위원을 했던 장동혁 의원. 그다음에 나중에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던 유일준 공관위원. 나머지 7분은 불참을 했어요. 불참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유일준 위원이 중앙일보에 뭐라고 했냐면은 총선 백서 특위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곳 아니냐. 그래서 의견을 전달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의견을 전달할 가치를 못 느낀다 하면서 보이콧을 해본 거예요. 보이콧을. 예. 근데 이날 이철규 그 어제 회의석상에서 이철규 의원의 회의 모두 발언이 좀 문제가 됐어요. 뭐라고 그랬냐.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근데 공관위원이 10명이나 되는데 10명이나 되는데 왜 7명은 안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 그 당시 사무총장이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어제 날짜 공수처장 후보 그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예, 오동훈. 오동훈. 예. 그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 멤버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인사청문회 가야 되는 거죠. 두 개가 겹칠 때는 어딜 가야 됩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국회 회의에 가야 되는 거죠. 인사청문회 가야 돼서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그 어제 날짜로 하면 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로 그냥 못 박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면담을 하려면은 면담 대상자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조율하는 게 기본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로 딱 못 박아버리고 그래 놓고 나서 자기가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라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깝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그 백서와 관련해서요. 네. 제가 두 가지만 이제 그 먼저 지적을 하고 구체적 내용 보기 전에 네. 보면 총선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총선 흑서를 만드는 것. 흑서. 그죠. 누구에게 특히 한동훈 흑서.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총선 백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보수와 진보 진영이 어떻게 바뀌어 있고 네. 운동장이 어떻게 되고 네. 이런 걸 이렇게 좀 분석하고 누구 탓하기보다는 네. 이래야면 이게 발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백서입니다. 근데 지금은 특정인을 겨냥한 흑서를 만들고 있다. 그렇죠. 이게 첫째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걸 주도하는 게 조정훈 의원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이 당대표 출마까지 비춰버렸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가 만들려면 공정하게 예. 사심 없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또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당의 사정을 얼마나 아느냐. 네. 이런 비판도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본인이 당대표 출마까지 언급해버렸잖아요. 이거는 큰 하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신뢰성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저는 큰 문제 근본적으로 있다 봐요. 어제 인천 서구 갑인가 그 이제 출마했다 떨어진 박상수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박상수 변호사가 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훈이 당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 보도를 첨부를 하면서 이 말대로라면 총선 백서 위원장으로서 전당대회 전 발간될 총선 백서에 유력한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책임론을 싣고 총선 백서 작성을 명수를 하겠다는 말을 이토록 당당하게 하는 게 황당하기까지 하다. 선수를 하려면
심판을 그만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예. 서정욱 TV 들어보면요. 예. 총선 100서 해가지고 제가 1부부터 8부까지 그 만들어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진짜 공정하게 네. 대통령하고 한동훈 딱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부끄러운 게요. 100서를 만드는데 진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전여옥 의원하고 자주 통화하거든요. 전여옥 의원이 100서 만든 데가 면담을 하자고 해서 본인이 암 수술을 하루 앞두고 갔는 거예요. 근데 10시에 만나자고 했대. 30분. 근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더래. 오. 10시 10분이 된대. 예. 그러니까 이게 암 환자잖아요. 예. 나 이게 더 이상 못 기다린다. 가야 되겠다 했더니 질문하러 당직자가 온 거예요. 당직자가. 예. 어. 그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딱 질문 한 개를 던지더래. 아이고. 중도 정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도 정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여원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 아니 중도가 어디냐? 이게 다래. 이게 무슨 백서냐고. 그 몸이 아픈 암 환자 그래도 이게 관심 있게 우리 애정은이 글을 많이 올려주잖아. 이런 분을 암 환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의원이나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30분 1시간 면담을 해도 시원찮은데 예. 계속 기다리게 하다가 예. 간다 하니까 너가 질문 한 개 던지다는 거예요. 하나만한 질문을. 이게 무슨 백서냐고. 이거 제가 방송 몇 번 이거 이렇게 만들어가 이거 뭐 하려고 종이값 아깝죠. 그 충격적이네. 저는 그 얘기 그거 처음. 글도 올렸을 겁니다. 비슷한 취지로. 그래요. 전여원이 올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직접 그 일이 있고 나서 붕괴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예. 충격적이네요. 예? 그렇게 성의 없이 뭘 하면서 참 이걸 그래서 저는 뭐 어제 아침에 이제 KBS 라디오 나가서 백서는 이미 이제 당내 구성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 그러면 접어야 된다. 접어야 된다 그 얘기했고요. 감독님 오늘 제가 단톡방에 올린 원외위원장들 회의하는 사진 좀 하나 올려주세요. 이게 오늘 광주에서 저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일어서 있는 분은 천목회 있죠. 천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인 이재영 위원장이에요. 이재영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저 자리에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왔어요. 저기서 뭐라고 그랬냐. 이 박상수 변호사 어제 SNS 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조정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말지는 자유인데 만약에 출마할 거라면 당연히 백서 책임자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황우여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황우여의 대답이 뭐라고 한번 맞춰보세요. 저런 이재용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황우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야,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어당팔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묵묵부답. 묵묵부답. 그러니까 당이 참 한심해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선수가 심판하다가 어떻게 선수를 뛰느냐. 또 누구는 이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차가 망가져갖고 정비소에 맡겼는데 그 정비소 사장이 이 차 내가 타고 가겠다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고도의 이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심판보다 지가 선수하겠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당 대표라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게 묵묵부답. 그게 당수가 8단이면 묵묵부답이 8단인가? 참 이 당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한심한 지경이 됐는지. 예? 이 당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한심한 지경이 됐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목회가 거기 김재섭 당선인을 제외하고는 다 낙선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초선 당선인들 있잖아요. 며칠 전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갖고 만찬하고 그랬다는데 이 사람들은 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왜 이런 저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천목회는요. 제가 이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성환 위원장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장판사원 전상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의사한테 희생한 박은식 이런 이제 분도 있고요. 거기에 진짜 우리 옛날에 남원정이라고 있었잖아요.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그 이후에 소장파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저는 보수의 미래로
천목회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번에 밤샘 토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더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그래야 이게 또 살아있는 건강한 당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 천목회 상당히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 빌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조정훈도 조정훈이지만 조정훈을 그 자리에 앉히게 한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은요. 정말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철규 의원이 지금 여의도에서는 사실상 총선 과정이나 그 전부터 당 사무총장 뭐 하면서부터 사실상 윤심 대리인으로서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뭐예요? 저기 총선 백서 팀장을 조정훈을 앉혀갖고 이철규가 뒷배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지금 사실상 그 윤심을 뭐 나름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대통령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끼치는 거, 부담을 안겨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번에 원내대표 놀라다가 예. 그때 이 배현진, 예. 박정훈 예. 엄청나게 그 공개해가지고 원내대표도 접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주장하는 게 백서를 쓸 때는 예. 남 탓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한 것만 쓰려자는 거지. 그렇죠. 제 주장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잘못된 거. 예. 그다음에 한의원장은 한의원장이 잘못된 거. 후보자는 후보자가 잘못된 거. 그다음에 저희처럼 저희도 이게 책임이 있잖아요. 보수 그렇죠. 패널이고. 그렇죠. 하면 저희는 이게 제가 잘못된 거. 예. 제가 그랬잖아. 가짜 뉴스를 내가 당당하게 더 싸워가지고 뿌리 뽑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치열하게 못 싸웠다. 저희도 이게 저희 반성문 쓰듯이. 그렇죠. 이제는 이게 전부 다 자기 잘못만 반성문 참여록을 쓰면 된다. 남 탓할 필요 없다. 이래 봅니다.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백서는 이 정도 됐으면 아예 접는 게 낫다. 접는 게 낫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당내 분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하는 겁니다.